저도 몇 년 전에 한 포럼에서 막 우리 얘기를 하다가 젠더라는 개념, 페미니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양한 댓글을 받으면서 크게 반성하기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퀴어 이론에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침 또 그걸 보고 나니 되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손희정 선생님의 무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페미니즘이 계속 어떤 젠더라고 하는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지웠던 역사 때문에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젠더라고 하는 말은 사실 트랜스젠더의 역사에서 시작됐던 말이고, 트랜스젠더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안해서 의사한테 나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관련된 이론과 실천들을 다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1970년대 앤 코이트 같은 이제 이론가가 이거 페미니즘에서 계속 오래된 문제였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거를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져다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 지운 채 사실은 페미니즘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젠더의 역사에서 페미니즘에 배울 것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그랬던 이런 식으로 사실 대화가 조금 더 나눠질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1996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트랜스 여성이 강간을 당하는데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유로 강간 피해의 대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강제수행만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강간죄의 피해 대상 범주는 부녀자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2000년대 하리수 씨 등장하고 머리가 깨졌던 페미니스트들이 강간죄 범주도 여성만 한정할 게 아니라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강간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이 개념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강간죄 개정과 관련된 피해 대상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뀌었고 2009년에 첫 번째로 판결이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인데 강간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50대였는데 20대 남성이 침입해가지고 강간을 하는데 평생 동안 이제 그 트랜지션을 하고 이제 살았지만 실제 호적 정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강간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강간이고, 판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게 좀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죠. 네. 정말로 그때 권기임 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과 말하자면 페미니스트와 트랜스젠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적으로 개입하면서 확장되어 온 영역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